안녕하십니까. 생태건축 연구단의 일환으로 본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건축 자재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재의 원료를 지구로부터 채굴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재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좋은 자재가 생태건축 자재입니다. 생태건축 자재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과정 평가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 4강조로 나눠서 환경 전과정 평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컨텐츠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전과정 사고, 두 번째가 전과정 평가에 대한 개요, 세 번째가 목적 및 범위 정의, 네 번째가 전과정 목록 분석, 다섯 번째가 전과정 영향평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강좌인 전과정 사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과정 사고입니다. 전과정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평가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사고를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이라고 할 때 환경 친화적이다,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재활용이 잘 되느냐, 그 다음에 잘 썩느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주로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은 제품의 전 과정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제품의 폐기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 건축 자재라고 하면은 지구로부터 자원을 캐서 이 생태 건축 자재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좋은 자재가 생태 건축 자재입니다. 따라서 자재의 폐기 단계만이 아니라 자재를 원료를 캐서 소재를 생산하고 자재를 생산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봐서 좀 더 환경적으로 좋은 자재가 생태건축 자재입니다. 자, 그렇게 어떤 친환경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사고가 전과정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전과정 사고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지구로부터 자원을 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원을 갖고 소재를 만들고요. 소재를 가지고 부품을 만들고요. 부품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요.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을 폐기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제품의 전 과정입니다. 자, 이 각 단계마다 자원이 들어가고요.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의 각종 배출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크루드 오일이나 크루드 코유가 같은 자원이 투입되고요. CO2나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과 같은 배출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구에 가용한 자원이 고갈되거나 광물이 고갈되거나 수자원이 고갈되는 환경 영향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배출됨으로써 지구온난화나 오존층이 파괴되는 문제, 그 다음에 스모그와 같은 이런 각종 환경 영향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전과정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폐기 단계, 재활용 잘 되느냐, 잘 썩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료를 캐서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사고가 전과정 사고가 되겠습니다. 전과정 사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과정 사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해당되는 제품의 모든 전과정 단계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전과정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제품의 원료를 캐서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이 과정이 전과정 단계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기 배출물도 발생하고요. 수계 배출물도 발생하고 폐기물도 발생하고
자원도 소비하고요. 물도 사용하고 에너지도 소비합니다. 이런 각종 환경 매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 모든 환경 매체를 다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장에서 특정 대기 오염물질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고가 아니라 모든 전과정 단계에서 모든 환경 매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사고가 전과정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과정 사고를 하면은 어떠한 것이 좋아지느냐라고 하면은 에미션 쉬프트를 규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방금 여러 가지 매체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공장입니다. 하나의 공장에서 인풋이 100이 들어가면 투입물이 100이 들어가면은 제품이 90 생산됩니다. 그럼 나머지 10은 어디로 갔죠? 나머지 10은 대기 배출물이 8 나가고 그 다음에 폐기물이 2가 발생해서 총 투입물이 100, 산출물이 100 이렇게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공장에서 볼 때는 대기 배출물이 너무 폐기물에 비해서 발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 배출물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공장에 설치했던 대기 집진 설비를 보강합니다. 집진 설비를 보강해서 대기 배출물이 투입물은 100이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품이 90이 생산되는데 대기 배출물이 4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8에서 4만큼 대기 배출물이 줄었죠. 집진 설비가 보강이 돼서. 그러면 공장장 입장에서 볼 때는 대기 배출물이 줄었으니까 엄청 칭찬을 해주죠. 담당자한테. 당신 대기 배출물 줄이기 위해서 집진 설비 공사하고 그러느라고 고생했어. 그래서 대기 배출물이 줄었어. 그래서 공장에서 볼 때는 환경 영향이 줄어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4만큼 줄어들었으면 이 4는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2에서 6으로 늘어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대기 오염물질만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8에서 4만큼 줄었다고 생각해서 환경 영향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전과정 사고를 하게 되면은 특정 환경 매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 매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기 배출물은 줄어들었지만은 폐기물이 4만큼 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초와 같이 대기 배출물이 8이 발생하고 폐기물이 2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이 환경 영향이 좀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은 집진 설비를 보강해서 대기 배출물이 4만큼 줄어들었고 그 4만큼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어떤 나중의 상황이 환경적으로도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집진 설비를 도입해서 폐기물이 4만큼 늘지만 대기 배출물이 4만큼 줄어드는 이 과정이 환경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집진 설비를 보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대기 배출물이 줄어든다 하기 위해서 집진 설비를 보강하는 그런 우를 범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진 설비가 보강돼서 대기 배출물이 줄어들면은 그게 환경 영향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환경 영향이 줄어든 게 아니라 환경 오염물질이 다른 데로 이동한 겁니다. 전과정 사고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환경 영향이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에미션 쉬프트가 되었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전과정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전과정 단계를 한번 보실까요? 전과정 단계를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은 왼쪽도 자동차고 오른쪽도 자동차입니다. 최근에 와서 자동차와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큰 이슈입니다. 최근에 탄소 중립하면서 자동차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자동차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방식. 이 방식이 하나 있겠고요. 또 다른 방식이 뭐가 있냐면은 기존의 자동차의 무게를 줄여서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방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겠다. 그래서 자동차 무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자동차 무게 중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뭐냐면은 차체죠, 차체. 차체가 뭘로 되어 있으니까 무거운 철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무거운 철을 차체하고 철강과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무게가 좀 더 가벼운 그러한 소재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기존의 철판을 갖고 있는 차체가 고탄성 소재 차체로, 즉 이거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탄소섬유입니다. 탄소섬유는 매우 가볍지만은 철강과 같은 아주 강한 강도를 갖고 있죠. 이 탄소섬유로 대체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자동차의 철판을 똑같은 금속이지만은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금속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철판을 탄소섬유와 같은 고강도 탄성섬유로 바꾸는 방법, 또 하나는 경량소재로 대체하는 방식을 놓고 봤는데요. 왼쪽의 방법을 보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그래프가. 이거는 자동차의 운행 과정만 본 겁니다. 차체가 가벼우니까 운행 과정만 놓고 보니까 일반 철판인 자동차는 CO2가 이만큼 높이 배출해요. 근데 탄소섬유는 이 정도 배출합니다. 거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배출하죠. 근데 알루미늄으로 바꾸니까 절반 이하로 CO2 배출량이 확 떨어집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철판을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금속으로 대체함으로써 CO2 배출량을 엄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탄소 중립에 대한 전략으로서 경량금속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틀렸답니다. 왜 틀렸느냐? 전과정 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도 발생하지만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CO2가 발생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초록색 파트로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 운행 과정입니다. 근데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차의 소재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철판에 대한 CO2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소섬유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CO2도 이 정도입니다. 거의 철판하고 비슷하죠. 근데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금속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CO2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생산, 자동차의 생산, 자동차의 운행 과정과 같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전과정 사고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 두 번째 방식인 고강도 탄소섬유로 대처하는 방식이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과정 사고를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미연에 박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볼까요? MBR 방식하고 A2O 방식이라고 하는 폐수의 고도 처리, 정수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폐수에 정화하는 방식 중에서 고도 처리 방법으로 MBR 방식과 A2O 방식이 있습니다. MBR 방식은 이 M이 멤브레인입니다. 멤브레인, 막이거죠, 막. 여기 보시면 막이 있죠. 이 촘촘한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혐기성 소화제하고 호기성 소화제에서 즉 폐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이 막을 통해서 밀어내면은 그 막에서 걸러짐으로써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과정을 MBR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방식은 혐기성 소화제와 호기성 소화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생물 분해 방식에 의해서 폐수를 정화하는 방식이 오른쪽 방식입니다. 왼쪽의 방식은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압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전기가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멤브레인 막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썩지 말라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투입됩니다. 그렇지만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A2 방식은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화학물질도 사용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거 효율도 더 낮습니다. 멤브레인 방식보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 전부 다 법적인 처리 기준보다 훨씬 더 낮은 농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도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MBR 방식이 속도도 빠르고 효율도 높기 때문에 MBR 방식을 그동안에 채택을 해왔었습니다. 왜냐? 멤브레인 MBR 방식이 정화가 잘 되니까요. 정화가 잘 되니까 그 방식만을 채택을 해왔었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전과정 사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게 맞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과정 평가를 해봤습니다. MBR 방식과 A2O 방식에 대해서 환경성을 평가를 해봤더니 자원고갈 측면과 지구온난화 측면, 부영향화 측면을 놓고 보니까 부영향화 측면에서 볼 때는 MBR 방식, 즉 비율입니다. 비율을 보면은 B분의 A가 되죠. A2O분의 MBR 놓고 보니까 부영향화는 45%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MBR 방식이 A2O 방식보다 환경 영향이 4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MBR 방식의 제거 효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부영향화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폐수가 정화하는 방식인데 MBR 방식에 의해서 부영향화만 잘 되면 됐지 나머지가 뭐가 필요 있어? 이 방식이 지금까지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전과정 사고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원도 고갈되고 CO2에 의한 지구온난화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이 발생하는데 MBR 방식은 부영향화만 좋고 나머지 모든 환경영향은 A2O 방식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MBR 방식을 택하는 게 맞을까요? A2O 방식을 택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연히 MBR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전과정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이 더 좋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과정 사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맞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되돌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과정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기저귀와 종이기저귀에 대한 환경성을 비교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말할 때 어떤 기저귀가 좋다고 나옵니까? 천기저귀가 당연히 좋다고 나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그동안에 다 천기저귀가 좋다고만 해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종이기저귀가 일회용 기저귀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천기저귀가 좋았다고 해왔던 이 사고가 전과정 사고를 기반으로 해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천기저귀가 종이기저귀보다 좋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기저귀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천기저귀가 좋느냐 물어보면은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활용 잘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천기저귀는 섬유 소재이기 때문에 땅에 묻었을 때 잘 썩는다. 매립에서 환경 영향이 더 낫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사고가 전과정 사고가 기반이 된 게 아니라 환경사고에서는 항상 폐기 단계만을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를 해왔었습니다. 이 폐기 단계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기저귀가 좋다라고 그동안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천기저귀는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고 천은 섬유이기 때문에 천연 섬유이기 때문에 잘 썩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전과정 사고로 바라보면 과연 그렇느냐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의 환경성에서 2005년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환경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환경 영향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자원 고갈입니다.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부직포로 만들어져 있죠. 부직포는 뭘로 되어 있죠? 뭘로 만들죠? 석유로 만듭니다. 따라서 석유에 따른 자원 고갈 영향이 되게 크겠죠. 천기저귀는 뭘로 만듭니까? 면으로 만들죠. 이거는 자연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원 고갈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따라서 자원 고갈 측면에서 볼 때는 일회용 기저귀가 천기저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영국이다 보니까 천기저귀는 가정에서 세탁하는 기저귀하고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기저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원 고갈 측면에서 볼 때는 일회용 기저귀가 훨씬 나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측면에서 볼까요? 지구온난화 측면에서 보니까 일회용 기저귀가 더 나쁠 줄 알았더니 일회용 기저귀가 가장 좋아요.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기저귀가 가장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일회용 기저귀는 기저귀를 생산할 때 부직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는 게 답니다. 그렇죠? 기저귀를 사용하고 나면 그냥 버리면 돼요. 천기저귀는요. 우리가 애가 소변이나 대변을 넣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빨죠. 빠는 과정에서 물 들어가죠. 세제 들어가죠. 세탁기를 돌리려고 그러면은 물도 온수로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세탁소 세탁이 가정 세탁보다 더 CO2가 많이 나올까요? 세탁소 세탁은 집에까지 어떤 오염되어 있는 천기저귀를 가지러 가야 되죠. 그걸 다시 가지고 와야 되죠. 세탁소까지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그걸 세탁하는 과정에서 세탁하고 나서
그냥 그게 꾸깃꾸깃 된 상태에서 갖다 줍니까?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비닐봉투에다가 딱 담아서 갖다 줘야 되죠. 사가지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비닐봉투에다 넣는 과정, 다림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러한 CO2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니까 세탁소 세탁이 가장 높아요. 다음 산성화 부분입니다. 산성화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에 대한 영향을 말합니다. 자, 그 측면으로 볼 때는 일회용 기저귀가 제일 나쁘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광화학 스모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스모그 미세먼지 부분이죠. 자, 그 측면에서 볼 때도 일회용 기저귀가 제일 나빠요. 자, 그런데 부영양화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영양화 측면은 호수가 썩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세탁소나 가정세탁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근데 왜 가정세탁이 세탁소 세탁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은 가정세탁은 몇 개 안 되는 어떤 애들의 똥기저귀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들어가죠. 세탁소 세탁은 많은 천기저귀를 빨기 때문에 기저귀 한 개당 발생하는 소비되는 물 사용량은 줄어들겠죠. 폐수 발생량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여기 보면 생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 부분은 생산 단계, 이게 생산 단계, 여기 사용 단계죠.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계에서 볼 때 생산 단계에서만 부영양화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사용 단계는 없어요. 근데 천 기저귀는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영양화 영향이 크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실까요? 맨 오른쪽에 보면 독성 영향입니다. 독성 영향을 보니까 천 기저귀는 사용 과정에서 세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세제로 인한 독성 영향이 월등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자원 고갈 측면에서 볼 때는 일회용 기저귀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부분에 있어서는 천 기저귀가 높고요. 산성화나 미세먼지 측면에서 볼 때는 일회용 기저귀가 높고 일회용 기저귀가 높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영양화나 독성 영향 측면에서 볼 때는 천 기저귀가 높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천 기저귀하고 일회용 기저귀하고 둘 중에서 어떤 게 환경적으로 나쁘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환경을 바라보던 시각이 폐기 단계에서 재활용 잘 되느냐, 잘 썩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당연히 천 기저귀가 좋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전 과정 단계에서 모든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니까 천 기저귀가 좋은지 일회용 기저귀가 좋은지는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전과정 사고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천 기저귀가 일회용 기저귀보다 더 나쁘다 라고 하면은 천 기저귀가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천 기저귀가 나쁜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 원인을 개선해야죠. 마찬가지 일회용 기저귀도 나쁜 부분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죠. 전과정 평가를 통해서 나쁜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면은 우리가 에코 디자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면 됩니다. 즉 전과정 평가에서 말하는 전과정 사고는 제품의 생산, 소비, 사용과 같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에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것이 전과정 평가의 목적입니다. 자, 이러한 전과정 사고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과정 평가라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비용 평가 부분에 있어서
LCC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그 건축하는 부분은 LCC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이 LCC에서 보면은 전 과정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에코 디자인, 디자인 포 인바이러먼트와 같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전 과정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성을 주장할 때, 친환경성에 대한 주장을 할 때도 제품의 사용 단계, 폐기 단계만을 바라보고 이 제품이 환경적으로 좋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 과정에 근거해서 환경적으로 좋을 경우에 이 제품이 환경적으로 좋은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환경 라벨링이죠. 자, 이렇게 전 과정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 방법들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